자, 또 하나의 기업을 보겠습니다. 뭐 종목 찾는 게 더 중요하니까 시장은 뭐 무시하시고 지수는 좀 무거운 편인 것 같습니다만 기업이 중요하니까 IT 기업 전문가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정경민 차장이 예고해주고 가고 네. 그랬잖아요. 아주 흐뭇한. 네. 자, 삼성의 오스틴 공장의 정전 때문에 피해 이제 뭐 규모는 나왔고, 네네. 이걸 이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공장은 재가동이 들어갔고 평택 라인, 파운드리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네네. 이 얘기가 이제 뉴스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2분기부터 평택 라인이 돌아가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네네, 그런 맞습니다. 연관성이 있나요? 네, 연관성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봅시다. 네. 오늘은 DNF라는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DNF. 네네. 마침 또 주가가 며칠 조정 받았죠. 네네. 뭐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네.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네. 크다. 네네.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보죠. 그러면은 네. 반도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 전구체라고 하는데 DNF의 주력인가 보죠. 네네. 좀 이제 반도체 소재라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이제 일단 화학 수업 같고요. 네, 굉장히 또 그리고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회사마다 공정이나 레시피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좀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밸류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이제 기술 진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메모리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 이 회사는 이제 크게 좀 보면 이제 세 가지 소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재죠? 네, 일단은 이제 노광 공정, 이제 4대 공정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증착, 노광, 식각, 세정. 반도체의 4대 네네, 공정. 네, 그러니까 전공정이라 그러죠. 전공정. 펩 공정인데 거기서 이제 노광에서 쓰이는 노광에는 굉장히 많은 임시 막질이 쓰입니다. 네. 일단 한번 발랐다가 공정 처리하고 씻어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희생막,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트하고 같이 일단 썼다가 앞에 김영민 매니저가 PSK 얘기해줬고 네네. PR 스트립 얘기를 맞습니다. 해줬거든요. 예, PR 스트립으로 씻어내는 이제 물질을 이제 올리는데요. 네. 이제 그런 희생막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노광에서 쓰는 거고요. 다이소프로필 아미노실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DIPAS라고 해서 네. 여기서 한 32%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낸드 플래시 쪽에서 적층할 때, 이제 증착할 때 적층할 때 쓰는 헥사클로로디클란이라는 HCDS라는 소재 네. 3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케이라는 소재가 2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포인트는 하이케이입니다. 하이케이. 예, 하이케이가 지금은 세 가지 주축 사업 중에서 굉장히 제일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 하이케이는 한글로 써주네. 네네. 앞으로 업사이드가 이쪽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자회사 캠옵틱스라는 회사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네네. 저 자료는 네네. 뭘 의미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제 매출 하이케이가? 비중, 네네, 제 매출 비중이고요. 네. 아까 DIPAS, HCDS, 하이케이 그리고 기타. 기타는 이제 자회사 캠옵틱스 매출이 한 12.5%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하이케이 그러면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 해주시면 좋죠. 네네. 네. 하이케이라는 거는요, 일단 K 값이라는 게 유전율입니다. 유전율. 일단은 부도체인데 이거를 이제 그 부도체인데 여기에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어떤 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왜 하이케이가 그러니까 보통 4값 그러니까 K 값이 4 이상이면 하이케이고 네. 4 언더면 로우 K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게 4값이 기준이 되냐면요. 기존에는 SiO2라는 물질을 썼는데 네. 그 K 값이 3.9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3.9보다 크면 이제 4 정도니까 하이 K라 그러고 그 밑이면 로우 K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시스템 반도체에만 주로 썼었습니다. 하이 K라는 소재가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40나노 막 이렇게 미세 공정이 계속 진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8나노부터 딱 이게 병목에 걸렸어요. 28나노부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트랜지스터라는 그 반도체에서 역할이 트랜지스터는 이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면 이동하고 네. 닫으면 이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미세 선폭이 계속 좁아지다 보니까 닫아놨는데도 계속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가는군요. 네네. 그게 네. 터널링 효과라고 그래서 그게 28나노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28나노 이전까지는 그 트랜지스터 소재가 폴리실리콘을 썼고 그 밑에 이 그
그 코팅하는 방막 소재가 SiO2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28년부터 이게 문제가 생겨서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하이K라는 거는 이제 그 SiO2 대신에 하이K라는 물질을 썼고 그 트랜지스터 소자가 폴리실리콘에서 메탈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이거 다 듣기에는 시간이 네네. 이따가 유튜브 하실 때 좀 네네.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로 네네. 넘겨야 돼. 왜냐하면 이게 강의 수준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이 DNF 네.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네네. 저녁에 39금 증권방송이라고 치시면은 저희가 하는 유튜브 있습니다. 네네. 너무 홍보를 잘하시는 것 홍보는 같아요. 아니고 아니 그게 뭐 지난주에도 저희 KNJ 매일경제 TV 채널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네, KNJ를 39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더니 네, 잘 주가도 좋고 그때 뭐 1,000억 언더라고 그랬는데 몰라, 벌써 몰라. 1,300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 하이케이 그래서 주목받는 네네. 건데 하이케이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었던 거죠. 지금 화면에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한번 DNF 몇 가지 네네.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이게 메모리 쪽에 굉장히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만 쓰는데 네. 이게 메모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됐고요. 국산화? 네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아데카라는 회사가 이 소재를 대부분 독점하고 있었고요. 장비는 일본의 고쿠사이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국산화하면서 굉장히 국내 업체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ALD라는 물질입니다. 원자 원자층 증착. 증착. 네. 그러면서 이제 장비는 유진테크,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이 이제 성과를 내고 있고 소재 쪽에서는 DNF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QPT 노광 공정 확대. 네네. 이건 또 네. 뭡니까? 일단 아까 희생막 쓴다 그랬잖아요. 네. 희생막 QPT라는 거는 노광을 기존의 ARF 기반으로 해서 4번으로 나눠서 쓰는 겁니다. 이게 미세 공정이 되다 보니까 한 개의 반도체를 한 번에 다 안 되고 4번, 4개로 쪼개서 쓰는 겁니다. 네. 기존에는 DPT라고 해서 2번 쪼갰었는데 이게 더 미세 공정이 되다 보니까 4번을 쪼개 써야 되는데 그럼 마스킹이 한 번에서 4번으로 늘죠. 네. 그러면 희생막도 한 번에서 4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불아르곤으로. 그렇죠. 네. 그 EUV로 가기까지 어떤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낸드 플래시 고단화의 수혜. 네네. 이것도 네, 수혜가 됩니까? HCDS라는 물질을 이제 그 낸드는 수직으로 쌌잖아요, 그렇죠. 셀을. 그러면 수직으로 쌓기 위해서는 그거를 계속 깔아줘야 됩니다. 그 셀을 어떤 소재를 증착을 수직으로 쌓아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는 128단이 메인인데 향후에는 176단이 메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35% 이상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를 잘하는 회사가 DNF라는 겁니다. 네. 최근에 BIPB 네네. 이쪽은 이제 이거 태양광 쪽으로 이제 그 태양광 일체형 건물인데요. 어. 우리 정경련 여의도 보셨죠? 여의도의 네네. 네. 그 전경련 빌딩이라고 네네. 하는 그렇죠. 모양이 독특하지만 그렇죠. 전면 뭐 요즘은 다 건물이 다 맞습니다. 전면 유리지만 네. 그렇죠. 거기 유리에 다 태양광 발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태양광 그 패널 가지고 전체 조명의 전력의 한 66%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제 태양광 패널을 건물에다가 자꾸 바르는데요. 네. 그게 태양광으로만 바르면 너무 모양이 안 예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태양광에다가 색깔도 칠하고 뭔가 어떤 고급스러운 마감도 해서 이거를 건축 건자재로서 쓰는 겁니다. 네. 이런 쪽을 DNF가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어떤 그 안티 리프렉션, 안티 핑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표면 처리 기술들을 네. 여기다가 활용해서 쓰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난반사, 그렇죠. 지문 남는 흔적 그렇죠. 이거 이런 것들 잘하시네요. 아니 좀 네가 영어로 얘기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뭐, 표면 처리 기술들을 태양광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제 그 건물 일체형 태양광에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에너지공단 이런 이제 그 프로젝트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네. 자사 연구소 이제 외벽에도 설치해서 성공적인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은 크지 않은데요. 크진 않은데. 향후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인수한 5G 광통신용용 부품 회사 네네. 캠옵틱스 네네. 여기는 사업 시너지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뭐 지금 작년에 한 12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요. 이게 반도체라는 게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네. 때는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좀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5G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용 전자재료 또 아주 로우 머티리얼에 가까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아까 덕산 네오룩스가 덕산 테코피아라는 로우 머티리얼 하는 회사를 만든 것처럼 네. 네, 좀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를 알 수 있게. 네. 뭔가 포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19분 52초. 지난해 영업이익이 125% 상승했습니다. 네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그럼 저 수준을 더 뛰어넘을 수 있을까? 사실 하이케이라는 그 이 업사이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 30%는 성장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하이케이를 아까 제가 마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케이를 물질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죠. 네. 그런데 하이케이라는 물질 안에는요, 지르코늄도 있고 하프늄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미세 공정을 갈수록 앞으로는 하프늄이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지르코늄을 하는 회사는 많습니다. 네. 근데 하프늄을 하는 회사는 일본의 아데카하고 DNF 정도밖에 없고요. 이 하프늄이 원래 폭발물의 그러니까 미사일의 원재료예요. 아, 1g만 탄두에 네. 1g만 있으면 50kg의 TNT하고 맞먹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소탄, 원자탄 다음으로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다루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서 DNF가 뜨는 거고요. 앞으로 하프늄의 어떤 사용처가 커질수록 DNF의 어떤 성장 스토리는 굉장히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시가총액 2,600억입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까지 보십니까? 만약에 하이케이 쪽에서 그게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너무 지르는 것 같아요. 1조까지는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네. 이따가 39분 증권방송에서 네네, 다시. 알겠습니다. 네. 자,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가 오늘 DNF 상당히 내공이 있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